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살짝 올라왔는데 우리 증시도 오후장에 좀 낙폭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현재 시장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이라도 힘을 좀 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힘은 많은데요. 네. 네, 시장이 힘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라도 좀 힘있게 분석해서 왜 현 시장의 주가가 빠지는지, 주가가 오르는지를 상황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기대보다 실적이 더 컸다. MC넥스 이야기 같습니다. 1분기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는지, 또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최근 제가 체크해봤는데 네. 실적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의 톤이 극명하게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왜 부진했습니까? 네, 원래 좋아했던 회사가 실적이 바뀌면 분기 실적인데 뭐 이렇게 확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잘 케어해주고, 네, 달래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실적 동향이 1분기 발표가 됐는데 MC넥스가 매출액이 한 3천억이 조금 넘으면서 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8% 이상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40억. 물론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손해는 크게 밀리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워낙 컨센서스가 좀 높았습니다. 한 170억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쪽에서 오늘 같은 장 또 주가의 탄력들이 그냥 뭐 실망 매물로 이제 가득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관련돼서 베트남 관련된 쪽에 약간 좀 생각보다 못 나왔던 실적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이 매출이 감소가 됐고요. 그거는 대부분 약간 이제 스마트폰 쪽이겠죠. 네. 근데 스마트폰은 워낙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기대감 1분기 여러 가지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도 저러고 있고 뭐 봉쇄 때문에 누가 스마트폰 사러 가겠습니까? 스마트폰 사러 가다 얻어맞습니다. 공안한테.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물량 자체가 위축이 되는 상황 쪽에서 또 이제 작업자 격리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약간 일회성 비용들이 더 늘어났던 부분들이 체크가 되겠죠. 이런 걸 제외하게 되면 오히려 다음 분기나 또 이제 리오프닝 시대가 됐을 때는 안정으로 나가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전장입니다. 특히 MC넥스가 앞으로 전장 쪽에서 할 일이 많다는 쪽에서 한 4, 5개월 정도부터 여러 가지 좋은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그 회사, 예, 거기서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특히 원가 상승이라든가 생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완전하게 부정적이진 않았지만은 좀 차질을 받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영향을 끼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자동차 출하량과 관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돌아가는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란 닉네임의 분도요. 170억 영업이익 예상인데 40억 원 나왔으면은 말 다 하는 거죠. 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실적이 너무나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 비해 크게 못 미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제가 앞서 이제 타이틀을 기대보단 실적이었다라고 잡았잖아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애플카라는 그 이슈가 있을 때 이 MC넥스가 올랐던 기억을 감안해 봤을 때 네. MC넥스가 그래도 모멘텀은 있는데 뭔가 기대는 있는데 실적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게 뭐 MC넥스 한 회사에만 해당되는 건지 혹은 최근에 카메라 모듈로 좀 같이 움직였던 뭐 자화전자, 해성DS 이런 아이들도 다 좀 생각보다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지 그렇게 좀 확장해서 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요. 네. 네, 친하신가 그 보죠. 종목들도. 네, 네, 네. 근데 해성DS는 벌써 실적 발표했고요. 그와 상관없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같이 또 부진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카메라 관련된 쪽의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제 전장 관련된 쪽이 얼만큼 변화를 이끌 것이냐가 앞으로 MC넥스를 관련해서 좀 바라봐야 될 섹터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2분기까지는 아마 또 이제 중국 봉쇄 여파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떤 스마트폰에 대해서 변화가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거기다가 한 하반기에
또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기대는 계속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반기 특히 4분기 같은 경우가 제네시스 G90 관련돼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 이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 3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통합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DCU나 그리고 또 관련된 전장 카메라에 대한 또 매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한 레벨 2 정도 됐었을 때 전장 카메라를 보게 되면 많아봐야 한 7개, 8개 얘기를 하는데 레벨 3 같은 경우는 최소 12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12개 이상으로 쓰인다고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대수가 이제 늘어나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판매 단가가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이때쯤 되게 되면 한 4만 원대 이상, 4, 5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판매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인데 이게 자꾸 자동차 출하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G90도 출시 일정들이 약간 또 변형화가 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여파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대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로도 좀 선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마저 흔들리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 변화 요인들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MC넥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미사일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급락하는 MC넥스를 추천하시다니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한다고 다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만 또 짚어드리면은 왜 이 종목이 하락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MC넥스의 하락에 대한 배경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키워드로 뽑아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2분기 개선 전망이라는 리포트가 여전히 나와 있긴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만 갖고 가져갔다가 또 한 번 우리 기대치 못 미치면 또 급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전략 한 줄 평과 또 한 줄 평과 함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언제 특징주 얘기하는 게 추천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작가님이 써주신 거 그대로 종목 분석해 왔는데. 제가 써드린 거예요. 그런가요? 네. 날카로우시네요. 네. 그래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특징주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MC넥스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가 자동차 출하량 개선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압박이 큰 자리 쪽에서 그냥 몰라 버티겠어라고 하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런 패턴 쪽에서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또 2분기 실적 때까지 공백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 쪽에서 버티기가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추가로 밀리면 더 사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차라리 좀 비중을 반등 시에 잠깐 줄여놨다가 차라리 하락했을 때 더 다시 저점 매수로 들어가는 게 더 어떨까라고 바라보는데 네.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걸 좀 노리셨으면 좋겠고요. 중기 저항은 한 43,000원대 부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착을 해야 변화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좀 반등의 신호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쪽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되 다음 저항권 한 43,000원대까지의 혹시나 변화가 나올지를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유자분들 오늘장 하락하는데 어떡할까요? 고민하신 분들에게 만약에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다음에 그래도 MC넥스가 이번에 실적이 부진했을 뿐 앞으로 미래와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저점에서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자 우주로 인텔리안 테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궤도 위성 사업이라는 그 단어만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저궤도 위성 사업이 무엇인지 본격화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저 처음에 들어봤을 때는 네. 그 적외선 할 때 그 적외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궤도더라고요. 네, 귀가 괜찮으시죠? 네.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면 위성이 이제 가서 보통의 위성 같은 경우는 뭐 관찰하고 측정하고 하느라고 약간 궤도에 정지하게 됩니다. 그걸 정지 궤도라고 그래서 GEO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저 궤도 같은 경우는 그보다 낮은 급 쪽에서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MEO, LEO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위성이 과거보다는 좀 더 발달을 해서 이를 또 유기적으로 지구의 자전과 함께 같이 통신의 역할들을 해주면서 이게 그러면
한 개만 올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구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쭉 연결을 시켜 놨었을 때 이제 그럼 통신망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딜 가나 뭐 남극에 가 있던 아니면 어디 지하 저 밑에 가 있던 간에 어떤 음영 지역에 상관하지 않고 이 위성과 함께 충분히 이런 어떤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인터넷이라는 얘기했죠. 이런 통신이 가능하다는 입장 쪽에서 앞으로 이런 초고속 위성 통신에 대한 사업자들이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라는 쪽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제 원웹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한때 야심차게 시작했지만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면서 매출 그러니까 수주를 좀 지연시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발주가 좀 지연됐죠. 그런 관점 쪽에서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발주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한 기 발주액이 약 한 900억 정도 됐었는데 하반기는 이 물량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원액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많다. 왜냐하면 초기에 들어가는 시설 비용들은 엄청 많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거든요. 한번 올려놓게 되면 초기 비용 외에 계속 서비스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면 이게 통신사랑 거의 똑같겠죠. 근데 통신사랑 좀 다르게 뭐 5G, 6G가 아니라 오히려 위성 통신과 관련된 인터넷은 한번 써놓고 막 10년 동안 계속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좋겠죠. 초기 비용은 들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SES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텔레셋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마존까지 이쪽 서비스까지 하겠다. 즉 이런 자금력 있는 회사들이 왜 이렇게 나가느냐라는 부분들은 돈이 되니까. 네, 이런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특히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육지에서 이어지는 안테나를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회사는 예전부터 해상용 안테나라고 하는 배에는 최소한 한두 개씩은 들어가 있는 통신 위성 안테나가 있었는데 이를 계속 글로벌 1위 지위를 갖고 있을 정도로 강한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를 또 응용을 해서 위성 통신 안테나로 연결시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변화의 기대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전봇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케이블을 지상으로 했다가 이걸 지하로 했다가 이제는 우주로 저궤도 위성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새 정부가 또 마침 UAM과 또 우주 항공 산업에 좀 힘을 싣는 듯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를 또 관심 종목으로 두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전에 차윤조 수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뉴스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혼자 뭐 카더라 그러니까 이거라고 시나리오를 짜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인텔리안 테크의 경우에는 그럼 지금 시나리오로 저희가 분석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까? 네, 시나리오 잘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예측 없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무조건 본인 생각과 틀리다고 배제하는 게 더 나쁜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나오는 뭐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가 거기다가 또 나오는 바로 당장 6월 15일 날은 누리호 발사 2차가 또 대기돼 있고 네. 그 다음에 22일 날 항공위성 1호기 발사가 예정돼 있게 되면 일단 모멘텀은 좀 있죠. 근데 과거와는 다르게 아마 이런 회사들 지금 실적 비교해서 주가 수준 지금 시총이 7천억 정도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사업자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고 그에 따라서 발주를 하는 과정들이 쭉 이어지게 되면 이게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기업이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높대. 이런 종목들은 아마 좀 아직까지는 밸류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성장주 개념으로 본다라고 되면 주가가 바로는 못 가겠죠. 그러면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박스권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행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는 버텨주고 있는데 올라갈 때 완전히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난 정말 길게 볼래 하면서 저점에서 계속 차곡차곡 모아가는 방법도 유효한지 한 줄 평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혹시 기업의 성장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네. 아니면 그런 성장이 확인됐을 때 주가가 이제 레벨업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의 패턴을 본다고 하더라도 안 밀리죠. 만약에 그냥 성장주의 개념이었다고 하게 되면 벌써 주가는 저 밑에 와 있을 텐데 안 밀린다는 배경은 그에 따른 기대를 충분히 현실 가능한 기대이기 때문에 받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올라갈 때는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적어도
한 뭐 7만 원대 한 중반대 사이 쪽에서 어느 정도 흔들림 나오게 되면 모아갔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중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1차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까지 연결되는 한 9만 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많이 거론됐던 인텔리안 테크였습니다. 이제 하나씩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1차적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대응 전략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대한전선 정책 수혜주다? 사실 정책 수혜주 이야기를 웬만하면 앞서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대한전선의 주가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꼽아봤어요.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네. 이 대한전선이 탈원전 정책 수혜주로 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전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더불어서 아니,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공격적으로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또 얘네가 올라요. 이게 좀 탈원전이랑 신재생 에너지는 다른 거 아닙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정반대라고 보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즉 신재생 에너지를 궁극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전으로 채우겠다. 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맥락상으로는 거의 동행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온다.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나오게 되면 원전을 그때는 좀 줄여가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되는 게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쪽이겠죠.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에너지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 쪽에서 앞으로 각국의 글로벌 각국들이 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딱 하나가 이제 우리 역 내에서 생산한 쪽으로만 채우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발효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핵심은 미국 내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자국 내.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전선도 그러려고 아직 미국 공장 얘기는 없고요. 보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는 공장이 있는데 아직 거기는 없다 보니까 그래도 세일을 해야겠다라는 쪽에서 미국 신재생 에너지 정책 수혜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서 최대 규모의 전력 산업 전시회 가서 세일을 했다고 이게 거기랑 연결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좀 가서 수주한 것도 아니고 수주를 하려고 우리 제품 이렇게 설명했다. 이게 모멘텀이 된다는 거는 과거 이제 스토리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 쪽에서도 서남의 뭐 2.5기가와트라든가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참여 이런 거는 괜찮죠. 근데 그런 모멘텀들이 약간 확장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미리 좀 반영되는 거는 네.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대한전선이 이제 전선 그 케이블 관련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 전선을 잘라보면은 고무 안에 뭔가 금색의 그 구리죠, 그게. 네. 근데 구리값이 오르게 되면은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비용이 상승해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구리값 상승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곤 하는 걸까요? 그렇죠. 잘라 보셨네요. 뭐 어렸을 때 우리 많이 잘랐잖아요. 그게 이제 커지면 대한전선이 하는 그런 케이블 이런 전선. 혹시나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똑똑하신 과학 열심히 하시는 우리 앵커님처럼 다들 한번 잘라보시되 전원 끄고 하세요. 네, 그래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구리 가격에 대해서 가격 전가가 가능했겠느냐. 이게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구리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다시 쭉 밀리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 때문에. 중국이 봉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실물 경기 좀 부진할 거를 좀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그 사이에 전선 가격 올렸는데 구리 가격이 뚝 떨어졌다. 실적이 확 좋아지겠죠.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아마 2분기 때 나올 겁니다. 1분기 때는 그럴 개연성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쪽에서 주가도 이제 그런 비용 관련된 측면 쪽에서는 좀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전선을 볼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기존의 주주들의 아픔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 회사가 뭐 했냐면은 액면 분할하고 무상 소각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게다가 유상 증자까지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본금을 확 줄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3분의 1 정도 줄이다 보니까 나오는 약간 또 실적 나오게 되면 좀 탄력성이 좀 바뀔 수 있는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움직이되 실적 확인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1분기 실적을 꼭 확인하셨을 때 중요한 게요. 과연 이 원재료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거론됐던 기업들이 실제로 1분기 실적 혹은 2분기 실적에서 그걸 제품가에 잘 반영하면서 실적이 나아졌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기사만 보고 그러려구나라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대한전선은 현 시점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매력도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큰 그림상은 지금 전선 케이블 이쪽이다 보니까 뭐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는 쪽에 대해서 맞는 종목입니다. 트렌드는 맞는데 그만큼 수익성을 보여줄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대응하는 전략은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 특히 지금 기점에서 이제 막 긴 횡보 끝에 움직임이 나온다는 쪽에서 네. 기대감은 높은데 아직은 살짝 더 눌렸을 때 들어가자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 고점 때까지 연결되는 다음 저항권이 한 2,750원까지 이어지는데 이분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쪽에 관심이 높다. 그러면은 현대 일렉트릭 같은 현대 경우도 일렉트릭이요. 예, 최근에 변화의 모습들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움직임 나오는 것들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약간 더 회사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시화시킬 수 있겠죠. 이런 쪽도 한번 관심 종목 같이 놓으시고 전력 설비 관련된 쪽의 움직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렌드에 부합하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그럼 그 트렌드에 부합한 또 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도 같이 눈여겨보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셨으면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